자, 제가 영상을 올리면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도 뭐 여자를 만나봐야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없다. 자, 은근히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 모태솔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연애를 바랄 겁니다. 오늘은 남자들을 위한 모태솔로 탈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태솔로 탈출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모태솔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나열을 하고 하나하나 그걸 좀 바로 잡으면서 제가 얘기를 해볼 겁니다. 모태솔로들의 연애를 가로막고 있는 내면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는 타고난 외모가 부족해서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 개발을 해도 그 소용이 없다. 두 번째, 나도 살면서 다른 여자한테 호감을 드러내 보았지만 세상 모든 여자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한다. 세 번째, 이성을 만나려고 달려드는 것은 좀 뭔가 거부감이 들고 거리낌이 든다. 거의 모태솔로들이 연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들 굉장히 많겠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이걸 이 유리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 위에 딱 유리천장을 세워두고 그 이상은 이 천장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러니하게 이 유리천장 밑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유리천장 한번 깨부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외모가 부족해서 연애를 못한다. 그리고 나는 외모를 개선하려고 해도 이 한계가 있어서 소용이 없다. 맞아요. 여러분, 외모가 유독 부족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뭔가 외모에 같은 돈을 써도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모가 뚜렷한 사람이 피부과에 돈을 쓰는 것과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못한 사람이 피부과에 돈을 쓰는 것은 그 효율성이 좀 다르긴 하겠죠. 자, 그런데 그럼 가성비가 떨어진다며 효과가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아무리 뭘 해도 잘생겼다는 느낌까지는 안 날 수가 있어요. 멋지다는 느낌이 안 날 수는 있지.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지난 10년을 코칭을 해오면서 보면요, 진짜 손을 대도 이거 진짜 어떻게 안 되겠다라는 수강생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거시적으로 확 잘생겨지고 멋져지게는 못해도 그냥 봐줄 만한 수준에서 또 그래도 세련되긴 했네, 이 정도까지는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라는 것 자체가 가성비를 따지면서 가성비가 좋은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 있어요. 나는 못생겼으니까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진짜 일절 신경을 안 써요. 옷은 거지 같은 것만 골라 입고, 헤어스타일은 돈 아깝다고 커트도 제때제때 안 하고, 수염은 완전 시퍼래가지고 살은 확 쪄있고, 안 그래도 외모가 출중하지 못한데 시간이 지나면 뭐 나이도 들겠다, 노화가 오겠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막 여자분들을 막 후리고 다닐 만큼 멋져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도 깔끔한 인상은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기대치를 낮추자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고 적어도 거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도드라지는 나이 단점은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너무 말랐으면 살이 좀 찌고, 너무 살이 쪘으면 살을 좀 빼고, 눈썹 정리하고, 수영 제모해서 깔끔한 인상을 만들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옷도 막 튀지 않게 그냥 딱 스탠다드하게 입고, 그 정도만 해도 일단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외모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까지는 잘 안 온다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고 이성적으로 막 호감은 안 가져도요, 일단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맞추어 주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남자들도 이제껏 누군가를 마음에 품어본 적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드러내본 적, 막 노골적이진 못해도 티를 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실패했겠죠. 정말 상대방이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호감을 드러내는 일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 여자들은 나빠, 세상 여자들은 나를 싫어해, 여자는 악랄해. 그 생각 때문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 당연히 상처받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댓글들이 뭐냐면, 너는 우리만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웃기지도 않는 게, 거절 몇 번 당해봤어요? 저는 막 처음부터 이성관계가 굉장히 좀 잘 풀려와서 되게 윤택하게 처음부터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저 100kg도 넘었어요.
안경 쓰고 지금 머리는 모질이 너무 나빠서 스타일도 안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저 진짜 거절만 수천 번 이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당하셨어요? 한 3번? 4번? 많아봐야지 10번 안팎? 나약한 소리예요. 내가 여자를 만나면서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당장 여자랑 교류를 할 때 찌질해 보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을 보면 또 이 생각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역시나 여자는 날 싫어해. 거절을 당하는 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여자들이 무조건 우리를 좋아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제가 밖에 나가서요, 여자들한테 말을 걸어도 10명 중에 과반수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거절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이 거절 속에서요, 소수의 확률이라도 우리가 성공하는 경험이 있으면 그 관계에서부터 인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쁘다고 믿는 겁니다. 왜? 거절이 두려워서. 거절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바꾸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성을 만나려고 달려드는 것은 좀 거리낌이 든다. 모태솔로들의 생활 환경을 보면요,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진짜 딱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서만 움직입니다. 집, 직장, 집, 학교, 가끔 자기랑 어울리는 소수의 친구들, 그거 말고 생활 반경이 없어요. 여자랑 교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를 만나려고 이 교점을 만드는 건요, 또 뭔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인연은 말 그대로 인연처럼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건덕지가 뭔가가 있어야 인연이 생기죠. 여자를 접할 기회, 내가 가지고 있는 풀이 커야 거기에서 인연이 생기던가 말던가 하죠. 능동적으로 여자가 있는 공간에 몸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100번을 까이든 1000번을 까이든 술집을 가든 헌팅을 하든 소개팅을 받든 하다못해 진짜 소개팅 어플이라도 하던 여자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거기에서 인연이 생기죠. 그 좁은 생활 환경 안에 있으니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있을 턱이 있나요? 뭐 랜선 연애만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랜선 연애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성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거기에 숨어 있냐고. 세상을 나오면 수많은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3가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더라도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격이라도요, 모태솔로 탈출하는 거, 여자친구 만드는 거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행동을 하세요. 자, 오늘의 정리. 나를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성비를 따지지 말자. 출발선이 비교적 늦을지언정 따라가면 중간은 갈 수 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성과의 교점을 만들자. 그 과정 중에서 여자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고작 알량한 거절 따위에서 나오는 상처가 두려워서 내 모든 행동을 막는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